안녕하세요. 아파트 살펴보는 남자 대림원입니다. 저는 힐스테이트 홍은 포레스트 답사를 마치고 백년산 파크자이,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SK뷰 아이파크, 현재 공사 중인 백년산 해모로 아파트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살펴볼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응암 이동 아파트 타운에서 시세를 이끌어가는 대장주 아파트는 백년산 SK뷰 아이파크입니다. 이유는 1군 브랜드의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녹지 비율도 40%나 돼서 상당히 쾌적합니다. 이쪽이 놀이터 공원도 있고요. 게다가 세대의 60% 정도는 남쪽으로 전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과의 접근성이 좋은데요. 버스로 내정거장 한 10분 정도만 이동하면 녹번역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 6호선과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도보로 가장 가깝고요. 녹번역은 경복궁, 광화문, 안국역을 거쳐 직장이 가장 많은 강남구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가는 매우 중요한 노선인데요. 이런 이유로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응암 이동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순위는 백년산 파크자이와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인데요. 조망은 다소 이렇게 막혀 있지만 응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전역에서 이제 파크자이와 힐스테이트 4차가 올라가는 이 구간이 좀 언덕이에요. 그래서 사실 역세권이긴 한데 조금 이제 귀가할 때 좀 피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백년산 힐스테이트 1차에서 3차 아파트인데요. 연식도 다른 새 아파트에 비해서 8년 차이고 경사가 좀 심해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다소 불편한 편이고요. 정리하면 이쪽이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장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백년산 파크자이와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아파트는 입주 1년에서 3년차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24평 기준 시세가 8억을 넘어갈 정도로 뜨거운 곳인데요. 불과 3, 4년 전만 해도 두 아파트 모두 자녀 세대 미분양으로 완판까지 시간이 꽤나 걸렸던 아파트입니다. 미분양으로 계약자 선착순 모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서울의 아파트 값이 그야말로 떡상하면서 이쪽 응암동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백년산 힐스테이트 3차, 4차 아파트를 지나 왼쪽편에 아름드리 백년산 파크자이가 멋진 유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길만 봤을 때 마치 미니 신도시 같네요. 앞에 백년산 SK뷰 아이파크가 모습을 보이고요. 이 골목 바로 뒤편에 백년산 파크자이와 힐스테이트 4차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주차를 해야겠습니다. 파크자이의 외관 살아있네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의 경사 때문에 계단은 있지만 놀이터와 단지 내부를 평지로 만들어 놨어요. 입구에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놀이터를 조성해 놓으니 보기도 좋고 쾌적합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동네에 아파트 하나만 들어서도 주변 도로가 정비되고 환경도 쾌적해지고 도시가 조금씩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벽에다 페인트 칠만 해놓고 도시재생이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사업보다 훨씬 낫네요. 여기 단지는 총 678세대, 공공임대 19세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총 9개 동, 지하 4층에서 지상 최저 10층부터 최고 20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준공되었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5대로 무난한 편입니다. 면적은 방 2개 구조인 21평, 23평과 방 3개인 24평, 25평, 그리고 33평형으로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스쿼시장, 독서실, 작은 도서관 등이 있네요. 바로 옆에 힐스테이트 4차는 963세대인데요. 파크자이가 단지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어차피 두 아파트 모두 100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아파트 품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4차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장점이 있고 파크자이는 시립병원이 더 가깝고 2년이 더 신축이에요. 앞으로 민식이법으로 인해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자이 테라스 하우스의 모습 한번 보실게요. 석가산 연못에 물이 고여있네요. 보통 새 아파트라도 500세대 미만 작은 아파트들은 관리비 많이 나다고 물을 많이 빼놓더라고요. 한 15년차 되고 관리 안되는 아파트들은 1000세대 넘어도 연못에 물 다 빼놔요. 바위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아파트 단지 내 물이 좀 흐르고 작은 분수라도 나오면 자연과 함께하는 뭔가 생동감 있는 아파트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조경을 아무리 잘 해놔도
물이 말라 있으면 파도는 찐빵같이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는 동별로 단차가 있는 데크식 설계를 해놔서 경사로 인한 불편함을 다소 덜었네요. 아, 마침 엘베가 왔어요. 제가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파크자이 엘리베이터 살아있네요. 저의 첫 영상에서 살펴본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에 비하면 전체적인 경사가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두 아파트 모두 언덕에 있어서 퇴근 후 세전역에서 단지까지 올라갈 때는 보통 마을버스를 이용합니다. 지상에 차 없는 구조로 설계된 점도 공통점이네요. 파크자이가 힐스 4차보다 신축이라서 조금 더 비싸게 분양했지만 현재 시세는 둘 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백년산 파크자이는 현재 입주 가능한 매물이 없다고 하네요. 입주한 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진작에 거래가 다 되었습니다. 24평 타워형이 7억 5천에 나와 있는데 보증금 2억에 월세를 받고 있는 매물이라 투자금 5억 5천이 들어간다는 사실. 솔직히 투자금 5억 5천이면 은평구 아파트를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파크자이와 힐스 4차 모두 24평 7억대 매물은 모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주인들이 8억에 내놨는데 그마저도 매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분양할 당시에는 계약금 10%, 전매 제한 6개월이었지만 지금은 24평 8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의 2배가 올랐네요. 백년산 파크자이의 장점은 막강한 브랜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1위가 레미안, 2위가 자이인데요. 레미안은 최근 공사 수주를 잘 안하고 있는 반면 자이는 압도적으로 공사 실적 1위입니다. 현재 국내 1등 건설사는 GS건설이라는 건 기정사실인 듯합니다. 저도 언젠가 자이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단지 내부는 데크식 구조로 평지인데 밖으로 나와보니 여지없이 경사를 느낄 수 있네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쾌적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 동네 모습을 예전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불과 5년 만에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이 이렇게 넓은 도로로 바뀌었네요. 이 집이 이 아파트로 2013년 4월 서울 집값 바닥 찍었을 때 그때 지방 경매한다고 쫓아다니면서 아깝습니다. 여기 있는 집은 이렇게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관리사무실로 살아있네요.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문주는 조금 밋밋하네요. 반면 백년산 파크자이는 블랙 대리석이에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외관도 좀 더 고급져 보여요. 이제 힐스테이트 4차에 들어왔습니다. 단지는 총 13개 동 963세대고요. 공공임대 30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저 15층부터 최고 19층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2018년 2월 준공이고 세대당 주차 대수는 1.2대로 무난합니다. 지하 주차장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차 구경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은평구 아파트 수준 살아있네요. 참고로 주차 대수는 세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차 관리비는 한 대는 무료, 두 대는 만원, 세 대는 3만원이에요. 평형 구조는 파크자이와는 달리 방 3개, 24평, 34평으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매수자 입장에선 가격이 저렴한 방 2개, 21평형 세대가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더 좋지만 매도자 즉 집주인 입장에선 소형평 수가 없는 게 아파트 수준이 있다며 더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여기 힐스 4차는 두 타입이 모두 3베이 판상형인데요. 특이하게 34평형만 마통풍이 불가한 타워형 294세대가 섞여 있습니다. 보통은 파크자이처럼 작은 평수가 타워형 구조가 더 많은데 여긴 큰 평수에 타워형이 들어가 있네요. 단지 내부 조경을 살펴보니 힐스테이트도 좋지만 저는 파크자이의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네요. 파크자이가 분양가가 더 비싸서 그런가요? 세대수는 파크자이가 더 작지만 나름 조형물도 있고 석가산 연못에 자이 테라스까지 생각하면 조경은 파크자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개인 취향입니다. 놀이터는 힐스 4차가 파크자이보다 한 개 더 많은 4개입니다. 뭐 아이들한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곳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파트 진입로와 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으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시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4평 기준 8억의 매물이 나와 있고요. 7억대 매물은 얼마 전에 다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 신축 아파트 너무 핫하네요. 34평형은
중간층 이상 기준 8억 8천과 9억 2천에 나와 있고요. 아니 근데 11억짜리 매물은 뭔가요? 누구 한 명 걸려라 아님 말고인가요? 좀 너무하네요. 아무튼 응암동 신축 아파트 34평형이 9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24평형보다 34평형을 선택해야겠네요. 아 근데 아무리 신축이지만 응암동이 이 가격이라니 세상 집값 너무 올랐네요. 이쪽에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북카페처럼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 키즈룸, 주민 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4차의 로얄동 한번 찾아볼까요? 초등학교와 공원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 정남향 판상형 구조인 405동을 꼽을 수 있겠네요. 413동의 남향 24평형도 전망이 확 트여있고 경사로 초입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겠네요. 아파트 정문으로 나오니 작은 공원의 놀이터 그리고 응암초등학교가 보입니다. 진정한 초포만해요. 구립 어린이집은 단지 한 401동에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세입자를 받으면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금방 이사 나갈 걱정을 안 한다고 하네요. 이쯤에서 전세 시세 한번 알아볼게요. 힐스테이트 백년사 4차 24평형 전세는 4억 2천에 매물 딱 2개가 있습니다. 34평형도 4억 8천과 5억 매물이 각 하나씩 밖에 없네요.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전세 살지 마세요. 돈이 정말로 많으면 모르지만 무주택 가정인데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산다면 심하게 말해 거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요. 큰돈이 보증금에 묶여 있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도 계약금 낼 여력이 안 될 거고요. 같은 이유로 좋은 물건 급매로 나와도 아파트를 사기 힘들어요. 뭐 요즘 같은 서울 집값 상승기에는 급매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요. 마음 독하게 먹고 입지 안 좋은 낡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는 자금으로 전세가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과감하게 매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년 동안 허리띠 꽉 졸라매고 돈이 모였을 때 그때 입주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적어도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아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집이 없어지고 공원이 만들어진 현장입니다. 힐스테이트 백년산 4차 아파트를 지나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힐스테이트 백년산 3차고요. 영상 찍은 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쯤인데 차가 다소 막히네요. 녹번역 방향으로 가는 이 도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다소 막힙니다. 게다가 일반 버스가 단 2대뿐이고 버스 안은 항상 만원이라 참 힘들어요. 특히 은평구청 쪽에서 녹번역까지 가는 몇백 미터가 많이 막혀요. 이래서 녹번역 역세권 아파트가 이쪽보다 더 비싼가 봅니다. 같은 연식 같은 규모의 아파트인데도 입지에 따라 일정 가격 차이로 거래가 되는 걸 보면 아파트 시세는 참 정직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비싸면 비싼 이유가 조금 싸면 싼 이유가 다 있네요. 앞에 백려산 SK뷰 아이파크가 보입니다. 확실히 아파트 외관은 파크자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이쪽이 후문이고 반대편이 정문입니다. 여기도 차량 한 대 지나가기도 빠듯한 골목길에서 넓고 깔끔한 3차선 도로로 바뀌었네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 단지 내 어린이집, 도보 2-3분 거리의 초등학교, 도보 6-7분 거리의 불광천 산책로, 도보 10분 거리의 응암역, 대형 평수가 있는 1000세대 넘는 1군 브랜드 신축 아파트. 이 정도만 해도 여기가 왜 응암동의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설명이 되네요. 참고로 999세대와 1000세대 아파트는 다른 점이 있는데요. 10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에 따라 분양하는 아파트의 품질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품질 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연비나 가전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아파트에도 적용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 환경, 화재 소방, 소음, 구조, 생활환경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넣어야 하고 기준에 맞춰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건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면 1000세대 미만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부지가 넓으면 여러 단지로 쪼개서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또 에너지 성능 등급은 2009년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부터 표시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아파트 매입하실 때 이 같은 사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대로변으로 내려왔는데요. 이디야 커피, 편의점, 부동산 등이 1층 상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로변의 편의시설과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 39평형 101동 고층은 불광천 시티뷰가 멋지겠네요. 그리고 전망이 탁 트여있는 단지 아래쪽 105, 106, 109동들이 선호도가 높겠습니다. 기부 체납공원이 제법 큰 규모로 조성되어 아파트와 동네가 눈에 띄게 쾌적해졌습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는 1305세대 총 11개 동으로 공공임대 226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저 18층부터 25층까지 2019년 8월 준공된 신축 아파트고요. 세대당 주차 대수는 1.15대입니다. 절반 이상이 중대형 평수인데 주차 대수가 조금 아쉽네요. 용적률 244%, 건폐율 16%로 앞서 본 두 아파트에 비해 동간거리와 녹지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파견 구조는 25평형 ABC 타입 532세대와 33평형 499세대, 39평형 48세대 구성으로 다소 작은 비율이지만 대형 평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석가선 연못 바이오토피아 카페 한번 감상하실게요. 조형물과 조경을 참 잘 해놓긴 했는데요. 물이 바싹 말라있네요. 관리비 절약정신 살아있네요. SK뷰 아이파크는 현재 응암동의 대장 아파트입니다. 물론 내년이면 입지가 더 좋은 녹번역 이편한세상 캐슬과 힐스테이트 녹번역에 자리를 내주긴 하겠지만요. 아무튼 1000세대가 넘는 규모에 앞서 본 두 아파트보다 지하철 6호선과의 거리도 가깝고 경사도 좀 더 완만한 편입니다. 응암 2동은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 3년차 내의 신축 아파트만 5개입니다. 입주 8년차 준신축까지 포함하면 총 7,908세대의 대단지 브랜드타운인데요. 그 중에 SK뷰 아이파크는 당분간 이곳에 랜드마크로 진득하니 자리잡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응암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사실 서울에서는 높은 순위의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직주 근접 도심부의 아파트에 비해 다소 저렴한 가격이고 강남 접근성만 빼면 차선책으로 살펴봐야 할 지역임은 확실합니다. 역세권이면서 쾌적한 공원이 2개, 동사무소와 시립병원 초등학교 인접, 이마트를 비롯한 인근의 다양한 편의시설, 한강까지 이어져 있는 산책 라이딩 코스 불광천과 백령산 인근의 쾌적함, 업무지역인 상암과 광화문과의 멀지 않은 거리, 이 정도면 서울의 실거주로 상당히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으로 2-30분 정도면 롯데몰, 이케아, 스타필드도 이용하기 쉬워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월세권이 좋다고 이쪽 거 팔고 고향 삼성이나 원흥지구로 가시면 안 돼요. 서울은 서울이니까요. 단점을 꼽자면 구파발 지축동 방향과 서울도심 종로구 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이라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상암 쪽으로 가는 길도 장난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 운전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토요일엔 어디 가도 다 막히는 거 생각하면 교통체증은 비단 응암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26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사실 이 정도로 과하게 올랐으면 시세가 진짜 꺾일 때도 됐는데요.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한 역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에 매물이 잘 나오지 않으니 참 걱정이에요. 은평구 응암동에 24평형 신축을 8억에 가져가느냐, 아니면 비슷한 금액에 입지가 더 좋은 마포구 성동구 쪽 20년차 9억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